이번에는 표구된 휴지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역시 저희 학원 학생들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상이TV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이 수업을 요청하셔서 제가 아침 대바람부터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보시고 좋은 성적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표구된 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휴지 알죠? 그거 덩 닦을 때 쓰는 거. 그걸 표구했대요. 표구가 뭡니까? 미술 그림 작품 같은 것을 액자 형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표구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덩 닦는 종이를 표구한답니다. 좀 웃기죠? 자, 갈래 보겠습니다.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고 설명할 이유가 없죠. 성격에 보면 해상적이다. 아, 과거에 뭔가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사색적이라는 거 말 어렵죠. 그냥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제재는 표구된 휴지인데 주제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소박하고 따뜻한 사랑이라는 측면의 주제를 읽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소한 것에서 오는 삶의 위안이라는 주제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소설을 읽어가면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나타나는 부분은 어디며, 그 다음에 삶의 위안이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인지 찾으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소설의 특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 소재인 편지의 일부분을 소설 속에 직접 제시해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 편지라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일반적인 소설 구성 단계에서 다루는 갈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물과 인물, 내적인 심리적 갈등 이런 것들이 진짜 안 드러납니다. 희한한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 방법이요. 현재 과거에상 현재의 역순행적 구성. 역순행이면 거꾸로 간다고요.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건 역순행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구성 방법을 취했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이 역시 본문의 모든 부분을 실지 않았습니다. 설명될 수 있는 출제 확률이 높은 부분을 잘라서 여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네 주변에 고기 묵었나, 콩나물 묵어라, 참기름이나 많이 쳐서 묵어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미 공부했으니까 알 수가 있죠. 이거 뭡니까? 편지죠, 편지. 자, 아까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죠. 이 소설 중간중간에 편지 내용이 나온다라고요. 근데 이게 뭘 먹으라는 겁니다. 콩나물 먹고 참기름이라도 많이 먹으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요? 이미 나왔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인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누렇게 뜬 창호지에다 먹으러 쓴 편지의 일절이다. 창호지에다 쓴 편지라고요. 여러분들 편지 어디에 씁니까? 예쁜 편지지 같은 거 있죠. 요즘에 이 편지도 쓰지 않죠. 문자 보내면 끝이니까. 자, 언제부터인가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피곤할 때면 화실 한쪽 벽에 걸린 조그만 액자에 편지를 읽는 버릇이 생겼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내가 피곤할 때면 이런 내용의 액자를 읽는다고요. 왜 읽을까요? 여러분들 피곤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읽습니다. 요 내용이 들어있는 액자를 읽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피로회복제라는 거죠. 피로회복제. 그러면 아까 주제에 뭐 있었습니까? 두 번째 주제죠. 나는 이 액자 편지를 통해서 삶의 위안을 얻는다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건 매우 서투른 글씨의 편지다. 앞부분과 끝부분은 없고 중간의 일부분만인 그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 알 수는 없다. 표구를 해놨는데 이 편지의 정체는 모릅니다. 중간 부분만 있고요. 그런데 삶을 위안을 느낀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제 나오겠죠. 다만 그 내용으로 미루어 시골에 있는 늙은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서울에
돈 벌러 올라온 아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챙겨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편지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내용은 미리 하겠습니다. 자식에 대한 혹은 손자에 대한 뭐 사랑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주제도 다 찾아버린 겁니다.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내용을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편지지가 노인이 쓴 것으로 생각되는 까닭은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그 편지에 종이나 글씨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종이는 창호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창호지 하면 잘 모르겠죠. 옛날에 선생님 시골 살 때 창호지 지금 유리로 만든 게 아니라 종이를 붙였어요. 그게 창호지입니다. 창문에 붙이는 종이라고요. 그런 걸 써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글씨는 삐뚤빼뚤 정상적인 글씨가 아니라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다. 이제 과거의 내용입니다. 저녁 무렵 친구가 찾아왔다. 어느 은행 지점장인가 대리인가 하는 그 친구는 퇴근길에 잠깐 들렀다는 것이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네. 뭔가 부탁을 하는 거죠. 설마 은행가가 가난한 화가더러 돈을 꾸린 건 아닐 게고 나는 농담으로 그를 맞았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것 좀 보게 뭔가를 보여주려 오는 겁니다. 그는 신문지로 돌돌 만 것을 불쑥 내밀었다. 신문지로 돌돌 만 것. 그게 친구가 보여주러 온 거죠. 뭔데? 그림인가? 글쎄 펴보게. 그림이라면 그림이고 글이라면 글인데 그게 국보급이야 라는 거죠. 신문지로 돌돌 마른 것이 친구가 보기에 국보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보급이 무슨 말이면 국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훼손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는 아직까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신문지로 돌돌 마른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 친구는 장난기 어린 눈으로 안경 속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조심조심 신문지를 폈다. 그건 아무렇게나 구겨져 던졌던 휴지를 다시 편 것이었다. 친구가 국보급이라고 했던 것은 아무렇게나 구겨져 던져진 휴지를 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휴지를 주면서 국보급이야. 장난치는 건가요? 소설 속에서 장난치진 않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무슨 편지 같군. 자, 그 휴지가 편지랍니다. 그래, 무슨 편지가 나도 모르지. 그런데 어쨌든 재미있지 않나. 뭔가 뭉클한 게 있단 말이야. 이건 친구의 말입니다. 그 친구의 말인즉슨 그 휴지 조각이 사람에게 어떤 정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좀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바가지에 담아내놓은 옥수수 냄새 같은 뭐 그런 게 있잖아. 바가지에 담아내놓은 옥수수 냄새. 옛날 시골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옥수수 쪄가지고 손자 손녀들 이렇게 오면 좋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옛날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정감의 표현이 있는 거죠. 즉 친구는 그 휴지 조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 가치, 어떠한 정감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표고할 수 있겠지. 친구가 나한테 표고 액자 만들어 달라는 거다. 덩 닦는 휴지, 아무렇게나 버려진 휴지를 표고해 달래요. 너무나 가치 있게 느꼈기 때문이겠죠. 표고 그래, 그거야 할 수 있지. 창호지니까. 난 그런 걸 잘 모르지 않나. 그래, 화가인 자네한테 생각을 했지 뭔가. 나가 주인공이 화가인가 봅니다. 자네가 어디 적당한 표구사에 맡겨 좀 해주지 않겠나. 그거야 어렵지 않지만 자네도 어지간히 호사가군. 이걸 표구해서 뭘 하나. 자, 친구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됐냐? 이거 표구해서 뭐해? 이 쓰레기. 이런 뜻이고. 도대체 어디서 주워온 건가? 이 휴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나의 말을 통해서 나는 이 휴지 조각 친구가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같이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소재, 휴지에 대해서 친구의 태도와 나의 태도는 서로 어떻습니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반부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과거 후반부로 들어가면 그 편지의 내용과 얽힌 소설 속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순박한 청년이 나와서 은행 가서 쭈삣쭈삣 하다가 저금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 앞부분 다 지웠습니다. 제가 여기 올려놓은 것은 편지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걸 동전으로 그동안 저금통에 넣었던 걸 오늘 깨웠죠. 그래 여기 이렇게 청년은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다. 자, 청년은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다. 여기서 종이에 싼 것은 바로 동전이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을까요? 종이가 남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 종이가 아까 바로 휴지가 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이 많이 모아오셨네요. I'm sorry. 정말 이거 청년은 뒤통수를 긁으며 언제나 그가 서서 기다리는 구석으로 갔다.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 이렇게 됐습니다. 내 친구가 표구해달라고 가지고 온 그 휴지가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인지 이야기가 진행된 거죠. 그리고 이 지게꾼 청년은 뭐 아주 순박한 동전이요, 창피해요 이런 청년입니다. 친구는 내 손에 그 편지를 가리켰다. 그래, 그럼 그의 집에서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편지 내용이니까 이 휴지에 편지가 써져 있었잖아요. 추측컨대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서울 간 자식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러면 이 편지는 청년께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글쎄,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동전을 세는 여직원을 거들어 주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것 뿐이니까 단순히 이 청년 것이다. 확답은 못하고 있는 것, 그냥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다, 재미있다 라고 해서 표구를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편지의 또 다른 내용과 그 다음에 이 편지에 대해서 나가 태도가 변화되는 부분을 이렇게 실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편지의 내용 보겠습니다. 돈 좋다. 여러분들 머니 좋지요? 그러나 너거 엄마는 돈보다 너가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고 배 아프면 소금 한 줌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밥, 소금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는 뭐 주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내용에 자식이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뭐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담긴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맞춤법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띄어쓰기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어떻습니까? 띄어쓰기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 편지는 맞춤법도 틀렸어요. 띄어쓰기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너가 더 좋다 한다 보면 말하는 그대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어체를 활용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한테 말하듯이 그대로 이렇게 적어버린 거다라는 거죠. 그날부터 그 액자는 내 화실에 그냥 걸어 두었다. 자, 그 액자는 뭐겠습니까? 이 편지가 표구된 액자겠죠. 그 액자를 그냥 걸어 두었대요. 여기까지만 해도요, 가치 인식을 못한 거죠. 누가요? 나가요. 주인공. 나는
그냥 걸어둔 겁니다. 친구가 부탁해서. 그저 걸어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 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걸어뒀는데 중심점이 되어 갔다.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은 원래 가치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그 휴지에 대해서 나도 친구와 같이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대상에 대해서 나라는 인물의 정서가 변화된 모습이 제시된 부분입니다. 그건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다. 아니, 그건 분명 둘이 합쳐진 것이다. 나는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태 동안 그 액자를 간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알 것 같다.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았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겠습니까? 가치인식했다. 그 가치는 뭐?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그런 정감 있는 내용을 나도 인식했다라는 거죠. 또 편지가 실렸습니다. 네 주변에 무슨 고기 묵거나 네가 고기 먹을 수 있겠니? 이런 겁니다. 콩나물 묵어라. 참기름이나 많이 쳐서 먹어라. 고기 못 먹고 콩나물 풀떼기 먹는데 그래도 참기름 많이 쳐서 먹으면 뭐 고소하기라도 하잖아요. 이거 자식에 대한, 그래도 타지에 나가서 돈 벌고 있는 자식이 굶을까봐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능은 시집 안 갈 끼라 하더라. 이거는 동네의 정보죠. 동네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알려주는 겁니다.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야겠나, 결혼해라 라는 거죠. 이 말 정말 겁납니다. 명절 때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또 나옵니다.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 너가 더 좋다 한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긴 아무렇게나 써진 종이, 휴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 이어지지 못한 채 끊어진 맨 뒷줄. 출장률이 높습니다. 밤에는 소쩍다 하며 새는 운다마는 이러면서 말을 다 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쩍다라는 새, 소쩍새죠. 소쩍새는 문학 작품에 나오면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어떤 한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식이 내 옆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갔으니까 한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뭐 자식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새는 운다마는 하면서 점점점점점 말을 줄여버렸죠. 그러면 뒷말이 있잖아요. 그게 뭘지 우리 충분히 알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운을 느끼라는 겁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뒤에 줄여버림으로써 그 여운을 남겨두는 표현 방법을 택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나와요 부분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특징에 대해서 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지의 특징, 아까 말하는 표현 그대로 썼죠. 구어체입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등 맞춤법에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옛날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자식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편집 삽입의 효과. 왜 편지를 삽입했는가? 편지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반응을 통해 사소한 것에서도 삶의 위안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휴지 조각이잖아요. 휴지 조각에 쓰여있는 몇 글자를 통해서 나는 삶의 위안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편지에 담긴 소박하고 일상적인 내용으로 인해 아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독자에게 잔잔한 여운과 감동을 준다고요. 독자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 우리 부모님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지금까지 표구된 휴지 복습이었습니다.